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소중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JTB 인물탐구에서는 진보당의 백승재 도지사 예비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진보당 백승재입니다. 예. JTB 전주방송 몇 번째 지금 오신 건가요? 제가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 온 건 처음이고요. 예. 예전에 따라온 적은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JTB 뉴스 구독자 여러분들 먼저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북도지사 후보 백승재입니다. 저는 20대 청년 시절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으로 학생운동도 했고요. 그리고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 독방에서 1년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노동 현장에서 프레스공과 용접공으로, 그리고 농민 현장에서는 밭직불금제를 만든 정책 설계자로 보내기도 했고요. 지금도 역시나 이제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택배, 마트 노동자들 옆에서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북 정치가 민주당 일당 독식에 갇혀가지고 무능함과 무책임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 경선 과정을 보면서 현 도지사가 결선 과정에서 현금 살포를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좀 지켜봤고,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도민들의 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자숙과 반성 없이 오히려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북 정치가 망가져 버렸나 참 안타깝고요.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전북 정치를 진보와 민주 양날개로 좀 바꿔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우리 백승재 후보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네. 학생운동, 네. 그리고 대우자동차에도 네. 계셨고, 프레스공, 밭직불금지, 학교 비정규직, 마트 노동자, 택배 노동자 이렇게 많은 일을 지금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일반 도민들이 모르는 네. 뭔가 인간적인 서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간적인 매력도 있을 것 같고 매력. 꼭 알고 싶은 거. 제 매력은 남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진득한 거, 뭔가 하나 결정하면 뭔가 좀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예.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예. 끝까지 가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장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어떤 분은 그냥 동네 오빠 같다, 예. 그런 분들도 꽤 계십니다. 예. 진득하다, 동네 오빠 같다. 이제 노동운동 이제 한 길만 걸었으니까 진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가 본데 또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프레스공도 하시고 농업도 하시고 네. 마트 택배도 하시고 이 중에서 이게 참 뭔가 인간적으로 내가 좀 많은 걸 느꼈다. 큰 어떤 그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어떤 분야였을까요? 우선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대우자동차 잘 다닌 건 아니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그 사건을 접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연대하러 가야지. 그래서 그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속이 돼서 1년 동안 이제 옥살이 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이왕 사회에 뭔가 보탬이 되고 뭔가 변화 발전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세상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심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대우자동차 하청 기업에서 용접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거의 점심시간 빼고 계속 용접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좀 힘들게 일하고 그러고 있는데 좀 삶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너무나 지친 몸 가지고 자고 또 아침에 또 나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인가? 뭔가 좀 이 노동자의 삶이 조금이나마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분들의 권리나 이런 걸 지키기 위한 이런 싸움도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많이 들었던 그래요. 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득한 동네 오빠 같은 우리 진보당 백승재 후보, 전북도지사에 지금 출마하셨는데 어떤 도지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전북 지역의 지역 소멸을 좀 막고 전북 대붕의 시대를 좀 여는 예, 진짜 불철주에 온몸을 던져서 일하는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부패와 비리가 없는 청렴한, 정말 도민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 자랑스러운 그런 도지사가 좀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대동세상을 열고 네. 청렴하고 깨끗한 도지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전북의 모습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진단을 좀 할게요. 네. 전북자치도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현안 뭐라고 보십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첫 번째는 인구 소멸로 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해마다 한 10,000명씩 줄어가지고 지금 170만 명 정도인데요. 지역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꾸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예. 그러고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일자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단순히 예전에 그런 단순 제조업의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이런 산업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분산 이전해서 그걸 포함해서 전북 지역에 이제 반도체 AI 첨단 산업을 육성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제3금융지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을 통해서 금융 중심 도시로도 발전하고 서민 금융의 문턱을 좀 낮춰서 전북의 경제가 좀 활성화되기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림축산부하고 그다음에 농협중앙회를 이전해서 말 그대로 농생명 수도답게 만들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북의 강점인 이제 문화와 관련해서 적어도 K컬처를 포함한 2천만 관광도시 전북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민생 문제 관련해서는 최근에 너무 어렵잖아요.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문 닫는 상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급한 불부터 좀 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당장의 해결책은 뭐냐 봤을 때 며칠 전에 이제 기자회견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전북에 총 보통 교부세가 한 4,179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뭐 교부세 여유분하고 그 다음에 순세개인연금 예비비 총 해서 이제 지역 시군 단위와 매칭으로 해서 5대5로 해서 2,600억 예산을 마련해서 지금 긴급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더 지급하고,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농어민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중교통 환급금을 50% 이상 상향하자. 한 180억 들더라고요. 그리고 물류운송업계 택배나 화물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유류비를 한시적으로 특별 보조금으로 한 220억 정도 지급하자라고 발표는 했는데 지금 뭐 도와 시군 단위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요. 지금 큰 공약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표 공약이라고 하면 이제 호남 대통합, 반도체, 피지컬 AI 벨트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앞서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분산 이전도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그 호남 대통합이라고 하면 전북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만 가지고는 뭔가 한계가 있다. 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호남 대통합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저희가 호남 대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고립으로 갈 거냐 성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선택한 결론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북이 계속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뭐 경제 규모에 있어서도 뭐 GRDP 요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전국 최하의 수준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충북에 비해서도 한 70%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조만간 인구도 그렇고 경제 규모도 이미 이제 거의 추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전북에 살 길은 뭐냐? 그리고 봤을 때 이제 전북의 울타리만에 갇혀 있어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체제, 3특, 예. 네, 이렇게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 계획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모든 중심은 5국에 담겨 있습니다. 전북은 이제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나 아니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만 사업 계획이 짜여져 있을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북이 생존하기가 좀 어렵겠다. 물론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광역 통합이라는 게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내린 결론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전북 정치권은 이와 관련해서는 거의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예, 반대도 찬성도 아닌 그냥 독자적으로 전북 특별자치도를 유지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이미 다른 지역은 규모 자체가 규모의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규모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어떤 메리트 이것도 이제 사라진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규모가 작은 전북이 성공할 수 있겠냐? 오히려 충청권이랄지 전남 광주에 오히려 빨대 효과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인력이나 자원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남 대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몫을 되찾고 거기 안에서 전북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인구와 경제 규모가 되어야 향후에 국가의 뭐 어떤 사업이든 그 다음에 기업 유치든 이런 데 있어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인데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체 이전하자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분산 배치하자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미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전기와 물인데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전기를 호남과 영남권에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 영남권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화력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송전탑 건설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뭐 공업용수 문제도 뭐 팔당댐 어디 뭐 하여튼 경기 북부까지 다 통틀어서 수원을 뽑아다 쓰고 있고 그 공사비를 다 국가가 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전기와 물이 풍부한 곳이 전북이지 않냐.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그래서 다 내려와라 이게 아니라 분산 배치하는 것이 향후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이제 세계 무역 흐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아리백이라고 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미 전 세계 무역 시장은 그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반도체에서 칩을 공급받고 있는데 2030년까지 다 완료하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재생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은 그런 부품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고 나중에는 아예 거래를 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에 반도체 팹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이런 이제 시급한 현안에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저는 도지사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모든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겠다. 네. 예. 그래서 기업도 일하기 좋아야 되겠지만 실제로 지역 경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실제 이 반도체 공장 이전과 분산 배치와 그리고 AI 피지컬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네. 호남대 통합과 반도체 클러스터 어느 정도 이제 그 취지 설명이 좀 됐다고 봅니다. 앞서서 민생 대책으로 고유가 민생 지원금이나 에너지 바우처 그리고 교통비 환급금 확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민생 분야 공약 가운데 지역 공공은행이에요. 네. 이 지역 공공은행이라는 것이 그 취지를 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자산을 지역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네. 전북형 지역 공공은행을 도입해서 서민금융을 확대하겠다. 이 공공은행이란 것이 어떤 개념이고 이게 운영은 어떻게 하며 설립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지역 공공은행 아마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실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개념은 지역에서 조달된 자금을 지역 발전과 서민 금융에 우선 배분하는. 그래서 이게 공공은행이 공공금융의 플랫폼도 되고 공공금융의 인프라도 되는 그리고 지역 경제 순환 장치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실제 이제 시중에 많은 여러 은행들이 확보한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대출하고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데 이게 다 서울로 간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지역 밖으로 나가는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서민들 중에서 실제 담보가 부족하거나 저신용자 같은 경우 은행의 벽이 너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충분한 갚을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 은행의 대출에서 제외되는, 배제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서민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공공은행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지역 소멸에 대응도 하고 지역의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청년들도 지원하고 이럴 수 있는 자원재달을 할 수 있는 이런 경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 공공은행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로는 미국의 이제 노스다코타 은행이 한 100년 넘게 지역 공공은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모델로 봐도 이 대한금융 모델로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사실 금융 공공성을 실현할 제도적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고민 속에서 대출금리 인하 운동도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해서 하자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사실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우선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초기 자본금도 지금 이제 지자체 시군 금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비롯해서 지역의 공공기관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지역 공공은행에 투자를 하라. 그 자본금으로 지역 서민들에게 은행의 문턱도 낮추는 이런 이제 공공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야, 이거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러면 지역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은행이 어떤 지자체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배제돼야 되고 일반 시중은행처럼 어떤 공익성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이제 금융의 감독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이런 조건들도 충분히 갖춰야 됩니다. 다만 공공은행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처럼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공공성까지도 놓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보면 금융철학의 약간의 변환, 전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래요. 저희는 충분히 좀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노스다코타 은행이 지역 공공은행인가요? 예, 예. 예. 독일에도 있습니다. 아, 독일에도 예, 있고. 슈퍼카세라고요. 예. 일종의 신협 형태의 아. 은행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 지금 이런 구상이신데 지금 올해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되는 지역을 보니까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면서 다른 건 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뭔가 수익 사업을 한다든가 네. 일정 부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으로 이 제도가 지금 보완돼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저희도 같은 고민입니다. 예. 지역 소멸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무조건 우리는 수혜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전북 지역 자체 내에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이제 저는 전북에너지공사 설립해야 된다. 예,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북이 이제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가 강점인 곳이거든요. 예. 뭐 태양광이랄지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을 장점을 이용해서 이제 전북에너지공사를 설립을 해서 이 전기를 그냥 단순히 한전에만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이제 조만간 소대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백을 맞춰야 되는 이런 산단, 그 다음에 기업들에게 에너지공사가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예, 적립을 해서 적립과 그리고 그걸 뭐 모든 도민에게 버는 족족 그냥 나눠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뭐 지역 투자를 위한 이런 기금까지도 같이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 수익을 이제 당장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저희 고민은 처음에는 시범 사업으로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1, 2년 동안은 에너지공사도 사실 설립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설립하고 시범 사업을 하고 그리고 수익은 아마 한 3, 4년에서 4, 5년 이 정도 되면 조금 수익이 날 것 같고요. 그때부터 시작으로 해서 저희 목표는 한 30에서 40% 정도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재정으로 만들겠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 외에도 다른 좀 방안은 더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정도 보완제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은 전북 에너지공사 설립과 관련돼 있는 겁니까? 그걸 전제로 한 건가요? 저희도 기본소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중앙의 재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분담, 시군의 분담 이것만으로는 좀 맞지 않다. 재원이 물론 이제 있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없을 때도 있거나 줄거나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대책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전북 자체 도민들에게 이런 농어촌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공사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좀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산업을 통해서 공공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진보당이라고 했을 때 그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가 또 복지거든요. 백승재 후보는 지역 통합 돌봄 시대에 맞춰서 전국 최고의 복지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놨습니다. 전국 최고의 복지 모델을 도민들은 어떤 분야에서 그럼 체감할 수 있는 건지 뭔가 좀 그림을 그리듯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당은 이제 전생의 주기별 돌봄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돌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노인과 아이들에게만 대부분 재원이 투여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이제 아이들과 노인뿐만 아니라 사실 청소년이랄지, 그다음에 운동 청년이랄지, 그다음에 장년들까지 다양하게 돌봄이 필요한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맞게 저희는 생애 주기별 돌봄 정책이 더욱더 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그래서 뭐 이 기관 찾아가고 저 기관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원스톱 서비스로 행정기관, 어느 행정기관을 찾아가더라도 원스톱 서비스로 이런 돌봄 서비스를 확인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돌봄의 영역이 단순히 누구를 케어하는 이런 거에서 좀 더 진화해서 사실은 의료나 주거, 그 다음 심지어는 먹거리까지도 돌봄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먹거리 돌봄은 아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한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일례로 이제 어르신들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식사를 제대로 챙기는 것 자체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여러 기관을 비롯해서 이러한 이제 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과 협력해가지고 이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런 먹거리 돌봄까지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노인뿐만이 아니고 실제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이랄지 청년들이랄지 청소년들까지도 고민이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돌봄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시스템까지도 좀 확대돼서 내가 이 지역에 산다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의 고민이고 공약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진보당 백승재 후보께서 산업, 민생, 금융, 농업, 또 복지, 돌봄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성과를 낼 수 있다. 가장 자신하는 공약은 어떤 분야입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에 분산 배치하는 것. 그래서 전북을 반도체와 AI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것. 그거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금융 중심지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북 도민들이 적어도 제대로 좀 돌봄받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을 좀 갖춰놓겠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좀 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면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더 있습니다. 농업도 있었고 그랬는데 반도체 또 아까 지역 공공은행, 농업 다 자세히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도민들에게 왜 도지사는 백승재여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북 도민 여러분, 이제 전북 정치는 기득권과 부패로부터 청렴한 정치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란 세력이나 사라질 정당에 던지는 표는 사표입니다. 진보당에게 40%만 몰아주십시오. 전북이 뒤집어질 정도로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저 백승재는 화려한 경력 대신 도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 늘 함께 해왔습니다.
기득권과 부패 비리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후보. 그것이 저 백승재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오직 도민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할 사람. 실천으로 증명해온 저 백승재가 전북의 투명한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백승재를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렴한 후보, 그리고 전북이 뒤집어질 정도로 확실히 바꾸겠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진득하고 동네 오빠 같은 진보당의 백승재 도지사 예비 후보가 마무리로 해서 도민들께 호소했습니다. 진보당의 백승재 도지사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